사전에 조금 소개를 좀 해야겠죠?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은요. 자, 1차 과목은 아시다시피 총 25문제로 되어 있고 한 문제당 4점.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의 특이한 점이다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제라는 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하나 틀렸다. 그쵸?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을 때 경영학은 원점으로 하면 몇 점입니까? 96점이죠. 근데 우리 원점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표준 점수제가 돌아가서 그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가 그러니까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원점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굉장히 경영학개론 점수를 불안해하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영학개론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에 따라서 평균 60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로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불안해서 2차도 못하고 1차를 그렇다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들 안전빵으로 경영학개론을 굉장히 잘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들 점수가 다 높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돌렸을 때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많이 떨어진다. 정말 다들 너무나 잘 봤다. 보통 요즘엔 다들 너무나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10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조금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냐면 4점. 그렇죠? 4점에서 6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1차 시험 끝내고 이메일로 선생님 제가 경영학개론 점수에 따라 평균 60점이 될랑말랑 하거든요. 몇 점이나 떨어질까요? 이거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정확하게 몇 점 떨어집니다. 이걸 맞힐 수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강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한복 입고 있다. 그죠? 강남에 지금 한복 입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쌀 던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집단이 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조건 경영학개론은 뭐 한다? 많이 맞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요? 전체 과목들 저희가 총 5과목 보죠? 5과목 맞죠? 5과목 중에서 자, 맨 마지막 그 시험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죠? 경영학개론은 맨 마지막 장에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앞쪽에서 법학 쪽에서 지문을 미친 듯이 길게 해서 내버리면 경영학개론 문제가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제대로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 경영학개론은 시간을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좀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법학 지문들이 굉장히 요즘에 길게 나오는 편이죠? 법학 지문이 길게 나오고 특히나 민법 지문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노동법을 2차 위주로 했는데도 1차 객관식을 들어가면 많이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단어 위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1차는 무조건 키워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조사나 이딴 거 안 읽어도 되고 딱딱딱 봐서 단어 위주로 이따가 저희 문제 풀 때 제가 계속 키워드를 찝어줄 건데 아마 되게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하시던 분들 특히 맥락을 읽어가면서 맥락상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논리적 맥락, 논리적 흐름 요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지 단어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답이 달라진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법학 지문이 지금 길어지고 있죠? 길어지면 자 어떻게 된다? 경영학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경영학은 뭐 해야 되냐면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되죠? 그래서 뭐 위주로 보셔야 되냐면 단어, 키워드 위주로 뭐 해야 된다? 문제 분석하고 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5지문을 다 읽어보고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야 됩니다. 지문을 딱딱딱 읽는 순간에 2번에서 이거 정답이네. 그러면 2번에서 딱 끊기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이렇게 가야지 5지문을 다 읽어보고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답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셨죠?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요걸로 뭐 한다? 시간을 조금 줄이세요. 그래서 계속 1차는 좀 달라요. 단어를 찾아야 돼요. 2차하고 좀 다릅니다. 요거 조금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선생님 경영학개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6장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잠깐만 차례를 좀 볼까요? 책도 한번 펴볼 겸. 자, 잠깐만 이게 첫 장을 보시면, 목차 쪽을 조금 보시면, 총, 개론, 전략경영, 경영조직하고 인사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그리고 재무회계 하고 경영정보 시스템을 제가 합쳐놨는데, 총 6장으로 돼 있으면, 자,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출제 비중.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출제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자 1장부터 우리 책 기준입니다. 3장까지는 다 2차와 중복됩니다.
그쵸? 2차 과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들 열심히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장이 생산운영 관리죠? 다음 5장이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6장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재무, 회계하고 그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쪽인데 사실상 2차와 중복되는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기출된 문제들의 비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 2010년도에 경영학개론이 들어온 이래로 나온 기출문제들 다 합쳐서 개수했을 때 얘가 지금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요. 2차를 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기본 이론만 들으신 분들도 사실상 2차 위주로 뭐 답안 쓰는 방법까지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뭐 한다? 많이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자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냐면 포기해도 되느냐? 재무회계를 버려도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버리면 안 된다고 하죠. 그죠?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참조해서 보셔야 될 게 있다면 생산운영관리가 의외로 비중이 좀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챕터긴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중에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의외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의외로 얘네 다음으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챕터로 봤을 때 얘가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얘를 보시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겁먹고 있는 복잡한 계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복잡한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설사 나온다 하면 그건 그냥 틀리세요. 그렇죠? 거기에 시간 뺄 그게 아니에요. 경영학 개론만 딱 본다라고 하면 시간을 충분히 들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쉬운 문제들은 뭐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좀 해가시면 많이 이득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난이도를 올린다? 재무회계 쪽에 문제 수를 늘려요. 문제 수를. 문제의 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난이도를 올리려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산 문제는요. 의외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생산운영관리 쪽에서 EOQ만 보면 오히려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재무회계 쪽은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가 또 대부분 암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은 자 좀 보셔야 되는데 계산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오해예요. 아셨죠? 오히려 여기서는 기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긴 계산이 나올 거다라는 자기만의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많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수를 늘려버리면 와르르 틀려요. 역대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경영학개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재무회계에서 5문제를 냈어요. 그게 역대 난이도가 제일 높았는데 그 5문제가 그럼 뭐냐? 별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재무비율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웬만큼 조금 정리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 5개로 내버리니까 우르르 틀리더라고요. 우르르. 그죠? 별거 아닌데.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 여기서 문제수를 늘려버리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 조금 해놓으셔야 되고 생산운영관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계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시고 그건 약간 편견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쪽에 막 지레 겁먹고 버리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계산 문제는 많지만 다행인 게 뭐다? 다행히 양이 적어요. 양이 굉장히 적어서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다예요. 됐죠? 선생님 그럼 마케팅은요? 마케팅은 사실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상식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경영정보 시스템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그런 전통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트렌디한 용어들을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얘는 관련 시험에서 냈던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데이터가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빅데이터 문제를 계속 모의고사에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해줬는데 우리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시원하게 찍었던데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점집 차려도 되겠어? 막 이러면서 한복 입어도 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시험에서 빅데이터를 계속 냈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나오겠네 했더니 당연히 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관련 시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아셨죠? 트렌디한 용어들을 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공도 아니고 사실상. 그래서 이쪽은 관련 시험으로 뭐 해야 된다?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범위를 조금 줄여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펜으로 하나 적었으니까 마저 하나 적으면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쪽에서 문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에서 뭐 한다? 이쪽에서 문제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1차 출제위원들이 중복이 좀 돼요. 2차 출제위원들하고. 중복이 좀 다소 되고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한 명이 다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영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당 합격생들 뭐 한 두세 명 붙어가지고 한 과목당 이렇게 이제 가는 시스템인데 요쪽 같은 경우에는 2차랑 중복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그랬죠. 알고 계시죠?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을 출제할 때 데리고 들어가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통 이쪽 같은 경우에는 2차랑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풀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 딱 내고, 교수님이 문제 딱 내고, 이거를 뭐 한다? 합격생들한테 이제 풀게 하잖아요. 합격생들한테 한번 풀어봐. 근데 합격생들이 뭐 한다? 요쪽은 다 만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다 푸네? 그럼 너무 쉬운가? 난이도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질을 올려서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쪽인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다? 이들도 제대로 안 했다. 그죠? 민법이 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계속? 왜 노동법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들이 잘하니까요. 그죠? 이들이 잘하니까. 이들이 다 맞추니까. 이건 쉬운 건가 보네? 그럼 난이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경영학은 휘발성이 높고,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이들이 이쪽을 계속 틀려준다. 그렇게 뭐예요?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오르긴 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쪽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합격생들이 다 맞아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난이도가 올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건 매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되고 약간 요 정도로 난이도를 좀 생각하세요. 갑자기 올라가진 않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1차 난이도 조절을 하려면 법학을 손댑니다. 법학을 어렵게 하지. 그죠? 사보나 민법이나 이렇게 그런 법학을 조금 손을 대지 아직까지 경영학을 손댄 적은 없어요. 게다가 표준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못 보는 상황이라면 점수 오히려 높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차분히 이번 주 안에 경영학을 다 끝내세요.